장중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 보이다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2,500포인트는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점점 힘을 내더니 718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원하게 반등 나와주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미 시장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PPI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직 이 PPI의 예상치 하회에 3대 지수가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하회하면서 힘이 빠진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게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전히 좀 금통이 경계를 해봐야 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먼저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전일 마감한 미 증시와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면서요,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착 종목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아래에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전문가가 선별한 이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망 입장하셨다면 오늘의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일 마감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옅어졌습니다. 월 2%에서 5% 정도로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소식에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요. 또 환율과 달러 인덱스도 진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제 이 여파로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는데요.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2,500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쪽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결국 0.3% 상승한 2,497포인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견인하면서 1%대 상승한 718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2,900억 매도세를 개인이 또 2,900억 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락은 막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컴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780억 매수한 반면 개인은 1,300억 매도했고요. 또 기관은 600억대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 전기 전자 쪽에서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어제의 주인공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각각 3% 상승 마감. 또 에코프로 형제가 굉장히 흐름 좋았죠. 에코프로 BM이 7%, 또 5%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 이슈를 보시면요. 그 전날 미증시에서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차량 판매 호조 소식이 있었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또 그간의 하락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지난 9일 어닝 쇼크로 인해 이틀간 7% 넘게 빠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소 회복하는 모습
흐름 좋았습니다. 이어서 운송 장비 쪽도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흐름 좋았는데 요즘 조선 쪽이 또 굉장히 강세장이죠. 이 한화오션 벌써 7거래일째 상승 마감입니다. 어제도 6% 넘게 올랐는데요. 이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까지 5% 가까이 오르면서 이 한화그룹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관련 이슈를 보면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에너지 수출 기대감 그리고 해군 함정 건조 소식까지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쳐지면서 조선주 쪽이 우리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 방산 쪽에 현대 로템의 3% 넘는 상승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는 오락 문화 쪽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JYP가 7%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JYP가 신인그룹 데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오는 20일 신인그룹 킥플립의 앨범이 발매되는데요. 연달아서 하이브와 SM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대형주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12월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상승 마감, 또 S&P 500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이 PPI 지수 발표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 확인해 볼까요? 계속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단의 기술주들은 빠지고 이 하단의 산업과 또 부동산, 에너지와 금융 쪽에서 받쳐주는 모습이죠. 이 상단 기술주들 흐름 계속 안 좋았고요. 또 일라이릴리가 어제는 7% 가까이 빠지면서 특징주로 떠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저조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어제 또 리게티 컴퓨팅이 5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변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1,460원대 초반에서 흐르고 있고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앞두고 1% 내린 77배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는 새벽에는 12월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은 이 결과를 보고 가자는 분위기가 더 만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다양한 시장 전략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 개장 이후의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 거래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장전 이슈들 그리고 미증시 상황들 그리고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미 증시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도 앞두고 있고 현재 여러 지표들의 발표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매매가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 좀 받았는데 PPI 예상 하회에 3대 지수 좀 어느 정도 안도는 했지만 CPI가 오늘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가 조금 완화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화 약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약세 그리고 최근 또 강세를 보였던 미증시 헬스케어 업종들에서 이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조정 구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연출했죠. 자, 다만 중소형주 장세는 또 긍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지수 흐름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대형주 장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테마 간, 섹터 간 이런 중소형주 장세는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 선별이 또 특별히 중요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 좀 힘드신 분들 종목 필요하시고 어떤 업종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좀 가늠이 되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리게텍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양자 컴퓨터에 관한 또 멘트들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뭐 이른바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해서 주목을 받게끔 하는 멘트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두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는 시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눌린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또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양자 통신이죠. 뭐 SKT를 비롯한 실제로 또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기술들이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 또 실적적으로 앞으로 또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해서 뭐 급등을 하는 흐름 속에서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일부 종목들 선별해서 또 다시 한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꾸준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이고 섹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게티, 아이온큐, 디웨이브, 퀀텀 등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들,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또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개장 전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가져오셨죠?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수혜 섹터이다 할 수 있는 업종에서 네.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해서 어제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지만은 아래쪽에 있던 업종들의 순환매 그리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어쨌든 최근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재료는 트럼프이다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슈가 나와준 자율주행 오늘 특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이슈 살펴보자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재료이죠. 트럼프 2기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대표주인 현대차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20일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취임이 되었을 때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국내 관련주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급등하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하게 받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도 유리한 섹터이다 테마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측면
측면에서 오늘부터 좀 주목을 해 보십사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어쨌든 현대차 그리고 기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해서 뭐 자동차 부품 특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까지 전반적인 업종 상승이 또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상반기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인 측면에서 자율주행도 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강하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반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차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또 현대자동차,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움직임 가져가는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관심주들 챙겨와 주셨다고 합니다. 이 관심주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떤 관심주들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SOS랩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퓨런티어 정도는 살펴봐야 우리가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또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종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SOS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적으로 강하게 또 빠르게 단기간에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해서 신규 상장주는 뭐 아시다시피 일정 구간 올라왔을 때에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특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은 이런 이평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적절한 반등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상장일 밀렸던 2만 원대, 2만 천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12월 말 나왔던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캔들이 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아직 뭐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저항대 일정 구간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는 좀 덜어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또 단기적인 과도한 낙폭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 그리고 개별 종목별의 매물대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차별화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이전과 같이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자율주행 연관된 모든 종목들이 다 동시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료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해서 디테일하게 선별해서 접근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보셔야겠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내의 대장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여전히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고 특히 뭐 테슬라 주가와 연동이 많이 되는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유망한 종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는 모아갈 만한 종목이고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서 가져갔을 때 개인적으로 18만 원대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더 자율주행 관련해서 산업들이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정말 20만 원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도달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또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도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이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그런 급등주들의 관심을 보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부분이 꼭 있어야 또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큰 구간을 또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오토에버 아래쪽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온 거래량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장기 평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퓨런티어 봐야겠죠. 또 최근 급등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 흐름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눌리는 모습을 연출했지만은 어쨌든 저점을 올려가면서 지금 또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어쨌든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지 않고 자리를 만들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해서 취임 재료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결국은 최고점 돌파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해서 다시 한번 3만 원대 돌파 시도를 했을 때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혹은 지금부터 이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어져온 반복된 재료라는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낙폭을 키우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포인트이다. 그리고 주가 위치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도 그렇고 트럼프 수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업황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시대의 흐름상 커져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의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이나 운행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컸습니다. 그동안 허가를 받아서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도 연간 2,500대로 제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이 대수도 1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종목들 잡아봤습니다. SOS랩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주가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런티어의 경우에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수혜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까지 모두 세세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 개장 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어제 또 많이 올랐던 간밤 미증시에서 많이 올랐던 양자 기술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양자 기술 관련해서 연초에 또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고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레게티라든지 아이온큐 같은 미증시 종목들도 상당 부분 보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가 좀 많으셨을 거로 또 생각이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고 대표적으로 레게티라는 미국 종목이 급등을 했죠. 4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젠슨항의 언급이 긍정적인 재료가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양자컴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내 관련주들 사실 보안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죠. 해서 하이브리드 양자컴에 대한 명확한 재료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재료이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특히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많고 보유하신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 종목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엑스게이트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세 가지 종목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해서 먼저 드림 시큐리티 차트를 살펴보시자면은
보다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최근의 재료를 모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최근 상승할 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도달을 했고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줬을 때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갭 하락하는 구간 3,500원 돌파가 중요하겠죠. 해서 3,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4,000원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매물대가 또 부담이 된다 했을 때에는 3,500원 돌파하는 구간을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매물대, 특히 악성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물려 있는 매물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어느 정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측면이 있으니까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매물대와 아래쪽으로 저점 인식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 전략을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용한 전략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종목들이 비슷한 하락 흐름을 보여줬죠. 해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폭이 좀 축소된 모습입니다. 해서 아직 장기 평선 부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고 그러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나왔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드림 시큐리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위쪽으로 특히 비슷하게 갭 하락했던 구간까지 가격 측면에서 그리고 상승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왔을 때 또 이런 수급 흐름에 의해서 빠르게 매물대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확실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또 10,000원대 부근에서 나오는 강한 매물에 의한 급락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해서 지나친 확신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본인의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대형주로 할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 흐름을 살펴보자면은 조금 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갭 하락한 구간이 조금 더 짧다 보시면 되겠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감안했을 때 신성 델타테크 흐름을 체크해야 관련주들의 흐름도 일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대장주로서 신성 델타테크 흐름 체크하면서 일부 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을 선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3가지 종목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봤습니다. CES 2025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또 양자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반납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와 같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3가지 가지고 와주셨는데 드림 시큐리티 매물대만 소화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유용한 전략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엑스게이트 대장주처럼 움직였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이 좀 축소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재료가 나온다면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날 수 있고 현재 구간 자체가 좀 부담이 적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성 델타테크 대장주로 또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또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만나보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또 관심주에 담아두시고 포트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다양한 실시간 전략들, 공략법들 가이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간이 약 20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대표님의 실제적인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1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야간에도 국내 관련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했고, 뭐 HLB라든지 아시다시피 오늘 일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재료들이 또 나와줬고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 초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 증시 흐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의 구간에서 물론 CPI라든지 지표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또 소화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지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동반되면서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특히 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중에 또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체크해볼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월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코스피 2,515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17포인트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47% 상승하면서 72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721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합니다. 1.56% 상승하면서 104만 원 선 황제주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상승하지만 기아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셀트리온과 KB금융까지 네이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HLB 굉장히 강한 상승세, HLB는 4%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서 2차 전지 출발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반갑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제외한 개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분위기 또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고 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출발 상황인데 오늘 개장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뭐
달러가 일부 또 약화가 되었죠. 그러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연이은 이런 외국인의 순매도가 사실 오늘까지 이어졌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이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대통령 체포가 되었을 때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또 증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뭐 그간 또 최근에 이번 주 눌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 현재 구간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크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CPI 같은 경제지표 또 대기 심리도 있겠죠. 해서 장 초반 이런 분위기가 장 마감까지 이어지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장 초반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장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상승 시도를 하는 것인지 혹은 명확하게 치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번 주 거래일이다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도 외국인이 담아주고는 있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상황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실시간 대응을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저희 자율주행 살펴봤었는데 SOS랩 현재 12% 상승하면서 갭상승 출발한 그 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 퓨런티어도 말씀 주셨었는데 4%대 상승, 현대 오토에버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말씀 주셨던 자율주행 테마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사실 뭐 시간 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조금은 캔들상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이 각 종목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매물대의 영향이다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SOS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최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해서 분봉상 봤을 때 15,000원대 위쪽으로 명확하게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고, 그러했을 때 정말 또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흐름이 유지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2만 원대 부근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고, 눌린 구간에서 일정 구간 소화를 하고 또 재료가 반영되었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관찰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개장 전 이슈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살펴봤었잖아요.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 신성 델타테크 모두 지금 빨간불 켜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게이트가 3% 가까이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는 섹터, 전기전자 그리고 제약 섹터 중심으로 또 대형주 위주로도 담아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투탑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또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시그널 포착 종목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앞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우리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미리 또 접근을 해놓은 상황이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단기적으로 돌아올 섹터 흐름은 자동차이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수출 모멘텀이고, 특히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재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가 전년 대비 3%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 수출 또 부분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전년 대비 44%대 이상 증가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친환경차 수출 비중에서 56%대 이상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자동차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일부 또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또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서 이어서 간략한 설명을 또 힌트를 드리자면은 카본 캐니스터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필수 부품을 또 국내 현대차 그룹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또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우리가 또 이런 선침해를 통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가는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이어서 차트 설명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시면은 여전히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하락 추세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명확한 4,000원대 초반에서 지지를 연출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런 수출 모멘텀 그리고 자동차 대장주들의 상승 시도 같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또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이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연이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은 또 강한 캔들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래쪽에서의 매물대를 일부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와 더불어서 추세를 돌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의 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니까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재료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섹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들은 방송 중에 제공되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자동차 관련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다뤘던 이슈들 중에 자동차 관련 이슈들도 있었죠.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이런 자동차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에서도 수혜를 볼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의 수출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수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좋은 자리에서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료도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필수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현대차그룹의 이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잡아보셔야 또 좋은 흐름 가져갔을 때 손익비 좋은 관점에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살펴주시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약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자동차 관련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LB그룹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 저희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종목들을 AI 포착 이슈로 지금 살펴주고 있는데 양자컴퓨터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시세를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 HLB그룹도 지금 가남의 신약이 지금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했다. FDA 실사에서 대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만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강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반도체, 조선은행 정말 강하게 오늘 빠르게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뭐 말씀드린 또 업종들 섹터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또 업종들이고 그러한 네. 부분에서 큰 흐름은 이어가신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뭐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미국 관련해서 뭐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발표가 될 기업들이 금융 관련주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도 일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일부 또 긍정적인 국내 관련주들의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환율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에는 사실 금융 관련된 업종들, 특히 은행권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마침 또 환율이 일부 하락을 했죠. 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겠지만 밸류업 관련해서 재료도 있고 재료 자체는 좋지만 특히 이런 은행 관련된 금융주들은 환율이 가장 포인트이다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이 또 아래쪽에서 되었을 때 접근 시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의 상승 시도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돌아옴에 있어서 조금 이전의 상승 사이클과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에 뭐 대장주로 또 역할을 했던 프론티어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보다는 칩 관련된 특히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칩스 앤 미디어가 있는데 오늘 이미 20%대 이상 상승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해서 기존의 또 대장주 주도주들이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고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 사실 포착하기가 쉽지 않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지금의 상승 사이클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현재 또 금융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이렇게 접근 시도를 해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퓨런티어 관련한 또 카메라 모듈 같은 종목보다는 오늘 강한 자율주행 종목들이 칩 관련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20%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을 때마다 같은 분야가 또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체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사이클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시면서 점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챙겨가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출발한 지 16여 분 지나갔는데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720선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은 소폭 빠져나가고는 있지만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여전히 상승불 켜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 2.21% 상승한 19만 9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 선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시장 흐름이 전강 후약의 장세로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전략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도 이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과 체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마감 상황까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약 2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우리 시장을 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기존 강세 업종들 대표적으로 뭐 조선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업종들이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익 구간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흐름에서 조금 더 명확하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했을 때 우리가 말씀드린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장 흐름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일부 종목들을 포착해서 선별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이런 간망세가 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다시 한번 뭐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일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단기적으로 뭐 장 초반 시초가 매매를 하신다든지 단기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면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함에 있어서는 이번 주 내내 좀 체크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